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걸쳐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에는 한파특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도 영하권을 기록하는 등 추위는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중국발 여객기 기착지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했고 하루 최대 550명까지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확진된 입국자를 최대 100명까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새해부턴 태어나면서 한 살을 먹는 나이 셈법이 혼선을 주는 걸 막기 위해 국제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 원 등 영유아 양육가구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 지급이 확대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개편돼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내지 않는 등 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북한이 새해 첫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이틀 연속 도발을 이어간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초대형 방사포로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핵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일전 불사 결기로 북한 도발에 대해 확실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전 세계에서 화려한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지만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주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고 우간다에선 쇼핑몰에서 인파가 몰리며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해 첫 월요일인 오늘 또다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새해 첫 출근길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한파경보가 발효 중인 철원과 대관령, 파주는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도 매서운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1도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요. 출근길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2주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2.1도, 대전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과 광주 2도, 대구는 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하루에 550명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으로만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인천공항에 내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가 인천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중국 제주 노선 등이 중단되고 항공기 추가 증편도 제한됩니다. 하루 검사 가능한 인력은 550명인데 확진된 입국객을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재택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인천공항 1, 2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약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유료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국 하루 이내 무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정부는 또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오는 5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검사 결과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하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각 지자체가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검사와 격리를 철저하게 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네, 새해에 바뀌는 제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에선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줄고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는 늘어납니다. 만 0세 1세 아기를 키우는 가정엔 부모 급여가 나오고요. 혼란이었던 나이 셈법은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새해엔 어려지겠네요.
이현재 기자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등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을 먹는 나이 셈법이 혼선을 주는 것을 막고자 국제 기준에 맞추는 건데 올해 6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6월부터 개편됩니다.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는데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도 없어져 최고 6%에 달했던 중과세율 대신에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 틈을 타 증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죠. 올해부턴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과세의 기준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시가 표준액이었지만 이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서 내야 할 취득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산출 방식이 바뀌어서 말씀대로 실거래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증여 부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세 부담이 더 늘 가능성이 큽니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들은 각각 내년에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새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줄면서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36원 오른 1,636.47원,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10.97원 오른 1,541.67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휘발유에 적용하던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휘발유 유류세가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른 영향입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리터당 22.68원 오른 대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작은 지역은 리터당 4.46원 오른 세종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새해 첫날 희망을 말하는 사이 북한은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미사일을 두고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초대형 방사포라며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새해 벽두부터 강도 높게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북한이 새해 첫날인 어제 새벽 2시 50분쯤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습니다. 비행거리는 400km로 분석됐습니다. 그제 세 발을 쏜 데 이어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이어간 겁니다. 이에 북한은 네 발 모두 600mm 초대형 방사포이자 당 중앙에 증정한 초대형 방사포를 검열하는 절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제일로 기다리는 주력 타격 무장인 600mm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우리 당에 증정하였습니다. 무진장한 잠재적 능력, 혁명적 투쟁 본때가 어떠한가를 김정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가 도열된 당 중앙 증정 행사에 참석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며 실전 배치를 과시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는 사실상 남측만 겨냥하는 무기이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란 평가입니다. 남한 전체를 사정권에 두는 이런 전술핵이 가동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남 대적 행동을 현실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딸 김주혜와 함께 미사일 조립 공장을 둘러보는 모습도 매체를 통해 공개하면서 올해 대남 강경 대응 의지를 다졌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또 북한은 어제 진행한 신년 전원회의 보고에서 한국을 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보고에서는 새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늘릴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2023년 개면연을 맞이해 북한에서 진행한 제8기 6차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를 대신해 3년 전인 2020년부터 진행하는 보고로 앞으로의 북한 정책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보고에서 대남이란 단어를 사용했던 전과 다르게 이례적으로 한국을 대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한 것에 따른 대응이라고 풀이됩니다. 북한은 특히 전술핵의 대량 생산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핵무기로 남측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신속한 핵반격을 위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가업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등 군 수뇌부 지휘관들과 화상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 등을 겨냥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통일부는 같은 민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가 개탄스럽다며 비판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북한이 정면 대결과 핵무력 강화 의지를 밝히면서 올해 한반도 긴장 국면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얼어붙은 한국 경제가 당분간 쉽게 풀리긴 어려워 보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이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개혁으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황재헌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대통령의 신년사 행간에 담긴 의미 뉴스 돋보기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10여 분간의 신년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분야 투자액도 30조 원으로 늘려 방산과 원자력,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인 472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 확대와 인공지능 등 전략기술 선점을 돌파구로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직무, 성과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업과 연공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차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교육개혁 방안으로는 대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넘겨 지역 균형 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에선 정치권 소식 한 걸음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순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어제 있었던 대통령 신년사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경제와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었죠. 네. 2,600여 자의 분량의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를 11차례, 수출을 6차례 언급했습니다. 예. 개혁이란 단어도 8차례나 나왔는데요. 지난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마찬가지로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대통령으로서 처음 맞는 새해이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첫 신년사이기도 한데 네. 인상 깊었던 부분 어떤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네, 신년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수출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 노동과 교육, 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부분에선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담았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신년사를 좀 자세히 보면요. 네.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안 보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현재 좀 녹록하지는 않은 것인데요. 네, 그렇죠. 북한이 전혀 호응을 하지 않은 채 각종 무기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무인기 침투 사건까지 벌어져 후폭풍이 상당히 컸었죠. 이에 윤 대통령이 강경 대응 방침을 수차례 밝혔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우리나라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해 앞서 제시한 담대한 구상 폐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살피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번엔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려는 모양새입니다. 네네. 어떤 상황일까요? 네, 우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우선 이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는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오는 3월 8일에 예정된 전당대회가 당내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선에선 이겼지만 비대위 체제에 돌입한 다소 어색한 상황을 극복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전열을 다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조경태 의원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후보군으로 뽑히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아침에 있었던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며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네, 해는 바뀌었는데 정치권 상황은 그렇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 중이죠. 상황이 좀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난해 12월에 열린 임시국회 기간이 오는 8일에 종료돼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기업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대안 입법 없이 일몰돼 현장 혼란이 심각한데요. 민주당은 새해 효력이 사라진 일몰 법안을 논의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을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둘러 임시국회를 열 필요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 충돌 가능성이 있어 전국이 또다시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네, 이번엔 야당인 민주당으로 한번 가보죠. 네. 가장 큰 현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대 현안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이 대표 측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신년 메시지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면 돌파의 의지를 함께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태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며 정부 여당과 차별화에 나섰고요.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네. 민주당의 상임 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발언을 두고 또 여러 해석이 오가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민주당사에서는 신년 인사회가 열렸는데요. 이재명 체제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당 상임 고문 자격으로 참석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토끼는 굴을 3개 판다는 교토 삼굴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해 미묘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아무쪼록 우리도 영민한 토끼를 닮아서 플랜 2, 플랜 3 뭐 이렇게 해서 좀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현재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당 원로가 플랜 B를 언급한 건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당대표의 유고 상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작심 발언이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뉴스 돋보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게 하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죠. 어제 MBN 신년대담에 출연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5분의 시간을 주는 법원 조정안은 비합리적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부터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현의 출근길 시위 재개 방침에 무관용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한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열차 지연에 따른 손해가 6억 원에 달한다며 앞으로 지하철을 연착시키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조정안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씩이나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내일부터는 무관용입니다. 북한의 잦은 도발로 불거진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금기는 없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핵무장 얘기해도 아무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잦은 도발을 하게 되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에도 중국에도 사실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TBS 교통방송에 대해서는 한쪽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이 된다면 출연금 지원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려면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런 지원은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 시장은 또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힘이 너무 쏠리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여지도 커진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당대표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 역시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값이 오르면서 무역 적자 폭이 커진 건데요. 올해 수출도 4.5% 감소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액이 사상 최대인 472억 달러, 우리 돈 60조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규모도 기존의 최대 무역 적자가 발생했던 1996년의 206억 달러보다 2배 이상입니다. 원유와 가스, 석탄의 수입액이 1908억 달러로 전년보다 784억 달러 증가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산업부는 제조업 기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적자를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규모 에너지 수입에 따른 무역 수지 악화 또한 일본, 이탈리아 등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15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겪고 있으며 지난해 수출액은 6,839억 달러로 전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 제품 등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산업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출이 증가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국 수준 이상의 지원을 통해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주도권을 확고히 하면서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갑니다. 무역협회가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4% 줄어들 걸로 예상하는 등 올해 역시 주요국 성장세 약화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 걸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이른바 빅3의 경기 둔화를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오르게바 IMF 총재는 CBS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이른바 빅3의 경기 둔화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코로나 정책 폐기로 세계 경제 성장을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3에서 6개월 동안 코로나19 제한 완화는 중국 전역의 코로나 감염 사례의 산불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인들이 일단 여행을 시작하면 제로 코로나는 지속되지 않고 중국 성장은 물론 글로벌 성장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중국 성장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성장과 같거나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이 상당히 강세라며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노동시장이 강하면 물가를 낮추려고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장혜선 앵커 새해 소망 있으신가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아닐까요? 저희 가족 모두 한 해 별탈 없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새해 소망 비셨습니까? 어제 소망하는 바 기원하러 해돋이 가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강릉 해변엔 30만 명이 모여 바다에서 뜨는 첫 해를 맞이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3년 1월 1일) 오전 7시 42분 동해바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더니 새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도 관광객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2023년 첫 해의 모습과 웅장한 기운까지 휴대전화에 담습니다. 개묘년 첫 해를 보기 위해 강원도 강릉 경포를 비롯한 해맞이 명소에는 이처럼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산 정상에도 다리 위에도 첫 해를 조금 더 빨리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감동의 순간에 두 손 모아 소원을 빌어봅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1년 12달 건강하게 잘 지내기로 기원했고요. 우리 아들 장가를 못 갔어. 올해는 꼭 좋은 배필 만나서 장가 가기로 기원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소망도 많았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런 소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이번 한 해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맞는 새해. 경포해변 15만 명을 비롯해 강릉 지역에만 해맞이 인파가 30만 명이나 몰렸습니다. 공중에서는 경찰 헬기가, 바다에서는 해경 순시선이, 육지에서는 소방과 경찰 대원이 투입돼 입체적인 안전관리에 나서 사고를 막았습니다. 제주에서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수영을 하며 지난해의 시름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새해를 힘차게 맞았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첫 해, 첫 출산, 첫 입국자. 이렇게 처음이라는 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면서 우리 마음을 설레게도 하는데요. 어제가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주윤지 기자가 새해 첫날의 표정을 담아봤습니다. 영영씨 영영군입니다.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2023년 새해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행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남 광주에서도 같은 시각 새쌍둥이가 세상에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LA에서 날아온 여객기. 유병호 씨는 밤샘 비행으로 피곤할 법도 한데 미소가 새어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새해 첫날 첫 입국자로 선정돼서 매우 기쁘고 평생 간직할 추억을 선물로 받아서 매우 기쁩니다. 새해 첫 해를 보려는 승객들의 설렘과 간절함을 가득 실은 기차가 강원도 묵호를 향해 서울역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3년 시작을 알리는 새해 첫 열차를 운행하게 되어 마치 해돋이를 보는 것처럼 가슴 벅차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늘 그랬듯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 트럭에 싣던 과일 상자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고 상쾌하고 좋은 해야. 아직 날씨도 좀 따뜻하고. 간절함을 담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경제가 잘 풀려서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죠. 그것 때문에. MBN 뉴스 조윤지입니다. 네, 올해는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토끼 참 좋아하죠. 동요에도 동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친숙한 동물입니다.
토끼하면 보통 흰 토끼를 좀 많이 떠올리실 텐데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설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칼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대느냐? 입으로 넣고 비꿈기로 내오지. 용궁에 끌려가서도 기질을 발휘해 살아 돌아온 토끼. 예로부터 영리하고 꽤 많은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토끼의 지능은 50 정도로 호랑이와 거북이보다 높습니다. 특히 검은 토끼의 검은색 역시 인간의 지혜를 관장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끼의 이런 간은 어떤 눈을 좋아지게 하는 이런 명약으로도 많이 쓰였는데요. 이러한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별주부전이라든지 또 호랑이를 놀려주는 토끼의 모습. 달에서 약방아를 찢는 토끼는 무병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우리 조상들은 토끼 한 쌍을 화폭에 담으며 화목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한 쌍으로 그리는 건 부부애도 있고 그다음에 다산도 있고 단체 생활을 잘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기다랗고 큰 귀와 동그란 눈, 짧은 꼬리 등 귀여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토끼. 수염도 귀엽게 있고 그리고 입도 귀엽고 코도 그냥 동그라미만 있으니까 저도 토끼 닮고 싶어요. 1년 동안 우리를 용맹하게 지켜준 호랑이로부터 토끼가 바통을 이어받았는데요. 웅크렸다 멀리 뛰는 토끼처럼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연인 관계를 인정하고 공개 연애를 시작한 배우 이종석 씨와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씨가 각각 팬들에게 글을 남겨 열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이유 씨는 어제 공식 팬카페를 통해 오랜 시간 동료였던 이종석 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예쁘고 조용하게 잘 만나겠다는 마음을 전했고요. 이종석 씨도 같은 날 팬카페에 저를 더 나은 사람이고 싶게 한다고 글을 남기며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종석 씨는 지난달 30일 한 방송사의 연기대상 수상 소감에서 그분을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후 아이유 씨와 열애설이 불거졌고 두 사람의 소속사도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팬들의 축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토끼의 해인 올해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요. 정부가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과 정산 자료를 매년 1회 고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겠다는 건데요. 최근 가수 이승기 씨와 걸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추 씨가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온 후 법적 소송과 퇴출 논란이 일며 계기가 마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속사의 정산 지연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수 지급의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라는데요. 정부의 정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수식어를 1년 넘게 유지하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수식어를 잃고 불명예스러운 새 수식어를 얻게 됐습니다. 바로 사상 최초로 재산 2천억 달러를 날린 사람이라는 건데요. 2천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무려 252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의 주가가 65%나 떨어졌기 때문이라는데요. 지난 2021년 9월부터 줄곧 유지해왔던 세계 최고 부자 자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장에게 내줬다고 합니다. 올해는 부자 지형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해집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새해를 맞이하며 희망과 설렘을 만끽하는 축제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미국에선 새해맞이 행사장에서 흉기 난동과 총격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프리카 우간다에선 불꽃놀이를 보려는 인파가 몰려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새해맞이 행사가 열리던 뉴욕 타임스스퀘어 인근의 한 거리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해 12월 31일 밤 10시 행사장 입구에서 19살 남성이 흉기를 들고 경관 3명을 공격한 겁니다. 이 공격으로 경관 3명 중 2명이 머리를 다쳤고 남성은 다른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제압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흉기 난동범이 FBI의 요주의자 명단에까지 오른 이슬람 극단주의자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15분쯤 미국 엘라베마주의 새해 전야 행사장 인근에서도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Obviously shots, multiple shots rang out. I can certainly tell you that. I've got one deceased individual and 9 other individuals that have been shot by gunfire who are at the local hospital being treated. 아프리카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의 한 쇼핑몰에서는 현지 시각 1일 자정쯤 불꽃놀이를 보려는 인파가 몰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좁은 통로에 한꺼번에 사람이 몰려 사고가 난 건데 최소 9명이 사망했습니다. So that pressure from up and the pressure from down led to loss of breath to some colleagues of ours. 독일과 폴란드에서도 불꽃놀이 행사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새해 첫날이 사건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새해 첫날에도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은 현지 시간 1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남부 헤르손, 서부 크멜니츠키 등지에 러시아군이 공습을 가했고 드론 45대가 격추됐다고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1월 1일 새해를 맞아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다양한 풍습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런던 중심가에선 3년 만에 돌아온 새해맞이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런던의 새해 첫날, 다양한 영국 전통 복장의 참가자들이 화려한 공연 행진을 벌였습니다. 대형 캐릭터 풍선과 미니카 퍼레이드, 웅장한 관악대와 댄서들까지 세계 각지에서 모인 10,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50만 명이 넘는 군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런던 피커딜리 거리의 한 호텔 앞에서 시작해 웨스트민스터에 도착해 끝나기까지 수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1987년부터 긴 역사를 이어온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자선단체를 위한 모금 활동도 함께 벌인다네요. 이탈리아에선 새해를 맞아 용감한 사람들이 차가운 강으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로마를 가로지르는 테베레 강에 뛰어드는 전통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네요. 이탈리아 로마 카부르 다리 위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곧이어 한 남성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하고 맨몸으로 난간 위에 올라서는데요. 곧 망설임 없이 테베레 강으로 뛰어내립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다이빙 행사는 1946년부터 로마에서 이어져 온 새해맞이 전통입니다. 스턴트맨 일자리를 찾던 실직한 인명구조원이 자신의 기량을 뽐내려고 카부르 다리에서 강으로 뛰어내린 것이 전통의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는 4명의 참가자가 17m 높이에서 멋진 다이빙을 선보였네요. 중국은 순백의 눈과 독특한 얼음 건축물이 모인 빙솔 대세계에서 다양한 빛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또 두바이에선 화려한 조명과 불꽃쇼를 선보이며 영어, 중국어, 아랍어로 새해 인사를 전했다네요. 투명한 얼음 위에 오색 찬란한 빛으로 휩싸인 거대한 테마파크. 중국 하얼빈의 빙솔 대세계가 세계 3대 겨울 축제 하얼빈 국제빙솔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약 81만 제곱미터 공간에 무려 15만 미터가 넘는 면적의 얼음이 조각됐는데요. 송화강에서 가져온 이 얼음들은 물살이 세지 않아 서서히 얼어서 수정처럼 매끄러운 게 특징입니다.
부르즈 할리파 빌딩이 쏘아올린 불꽃이 두바이의 밤하늘을 장식했습니다. 무려 828m 높이의 이 빌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기영이 최근 1년간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나눈 기록을 토대로 주변인의 신변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 범행 여부를 밝히려는 건데요. 경찰은 이번 주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경찰이 이기영의 추가 범행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산 동부경찰서 등은 이기영의 휴대전화 1년치 사용 내역을 토대로 주변인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추가 범행 단서나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기영에게 살해된 동거녀와 현 여자친구가 유흥업 종사자인 만큼 또 다른 범행 가능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보레본 도우미들이 그 네트워크도 있고 공급해주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쪽 사람들을 찾아서 범행을 입증해서 거꾸로 이기영을 압박해야죠. 경찰은 살해된 동거녀의 시신 수색도 이어가는 한편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번 주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검찰 송치를 앞두고 이기영의 현재 모습에도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기영의 과거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개인 실손보험이 있는데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또 들어 중복 가입된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오늘부터 단체 실손을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연락해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실손을 중지시키면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중복 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죠. 국세청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이드라인을 수요일에 안내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방법과 새로 달라지는 점 등을 소개한다고 하니까요. 꼭 챙겨서 가계 경제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장 볼 때 유통기한 보시죠. 올해부터는 소비기한이라는 것도 보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건데요.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최장 기간으로 잡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함께 쓰니까요. 장 보실 때 구별해서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생활경제였습니다. 프로농구반의 신년맞이 행사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뜻의 송구영신이 아닌 농구영신이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을 연고로 하는 두 팀 SK와 삼성의 S더비에선 SK가 19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밤 10시 열렸지만 4,100석이 매진된 2022년 마지막 프로농구 경기. 홈팀 DB가 친정을 처음 찾은 올스타 투표 1위 KCC 허웅을 울린 가운데 3년 만에 열린 새해 맞이 행사 농구 영신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새해를 맞은 팬들은 저마다 추억을 담았고 농구 관계자들은 제아의 종처럼 타종 행사도 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빛을 내는 드론들은 각종 형상을 만들며 2023년 새해를 수놓았습니다. 끝까지 와서 응원해주시고 정말 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날 서울 연고팀 간 대결인 S더비에서는 SK가 삼성을 꺾고 맞대결 3연승을 달렸습니다. 자미일 원희는 강력한 덩크슛을 꽂아 넣는 등 25점과 17개의 리바운드, 더블을 기록해 19점 차 대승에 앞장섰습니다. 제로드 존스와 양홍석이 48점을 합작한 KT는 캐롯을 꺾고 5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캐롯 전성현은 19점에 그쳐 20점 이상 득점 행진을 10경기에서 마감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 특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도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출근길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2주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울릉도 독도에는 오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며 전국의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2.6도, 대전은 영하 6.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과 광주 2도, 대구는 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2023년 새해에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새해 다짐으로 건강관리를 꼽는데요. 그래서인지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겨울철 운동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먼저 준비 운동은 꼭 하셔야 합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서 긴장된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게 좋고요.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15%가량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는데요. 따라서 운동 강도는 다른 계절보다 70% 수준으로 낮춰도 큰 감량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운동할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체온이 오를 때마다 하나씩 벗으면서 체온을 조절해주는 게 좋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죠. 정치권에서 토끼처럼 귀를 좀 쫑긋 세우고 민심을 잘 듣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토끼처럼 껑충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